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서구 가족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2장은 우리 한국 가족치료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오늘날 가정이 많이 위험하고 위태롭고 현대 가정은 그야말로 상처가 많은 위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들입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이혼을 보니까 11만 879건 정도가 됩니다. 11만 상당히 높은 거죠.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2%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결혼한 가정은 23만 9,2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해마다 감소가 되고 이혼은 해마다 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닥쳐오는 이 위기의 바람, 가족에 대한 위기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치료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 가정,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한국 가정들, 가족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을 쭉 보면은 우리 먼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세계관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이고 실험적이라면 동양 문화는 전체를 바라보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유기체론적인 관점과 종합적으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대체적으로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주의가 좀 더 우세하다면 서양은 개인주의가 실용적인 개인주의가 좀 더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실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나간 서양 과학은 정신치료, 가족치료, 심리치료라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실험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과학에 근거한 실제적인 객관성이 있는 과학에 근거한 그런 이론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 우리 동양 문화, 특히 우리 한국 문화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차원보다는 전체를 통합해서 보고 전체 가운데서 조화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성 종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교,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후손들을 지켜준다, 조상에게 잘 해야 된다, 조상의 묘력도 잘 써야 되고 조상을 잘 섬기면 그 후손이 잘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이렇게 섭렵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됐죠.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니까 불교가 더 오래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도 중국에서 온 그런 예법에 기초한 차도, 도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불과 1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기성 종교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위에 이 기독교가 최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종교 문화, 다종교 사회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민간 접근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에 어떤 사건, 사고, 위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전통적으로 점을 친다든지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점을 치는 것을
많이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렸고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옛날에는 점치는 일들이 시골에서 아주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설을 하게 되죠. 무당이 구설하면서 귀신을 불러오고 또 귀신과 접진하면서 어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또 귀신이 가르쳐주고 무당에게 가서 해결을 받는 그런 문화가 우리 전통적인 민간 종교로서 자리를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돌을 쌓고 돌탑을 만들고 또 이런 장성 같은 곳에다가 빌고 또 이것이 동네를 지켜준다, 사람을 지켜준다는 그런 정령 신앙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 사주를 본다고 하죠. 사주에 대한 그런 사상도 있었고 풍수지리 조상묘를 잘 쓰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봐야 하는 그런 사상도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탑을 쌓으면서 여기다가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어떤 빌고자 하는 소망을 여기다 쌓아두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정령신을 섬기는 그런 사상, 전통적인 그런 미신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별한 종교가 없다면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21세기에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민속적인 뿌리 깊은 그런 종교, 민속 종교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양 사상, 서양 과학의 접근하고 다르게 동양은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이고 통전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다양한 종교의 다종교의 어떤 사상을 함께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접근 방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유기체로 보는 그런 관점, 전체론적인 전체가 함께 통합해서 우러러 어울려져서 보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가문을 보고 그 고을을 보고 또 그 동네를 보는 집단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대표되는 우리 동양의 문화적 전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상호 연관, 상호 관계, 또 환경과의 상호 조화, 균형적인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산임수, 그래서 산에 어느 자리에 묘를 쓰면 좋겠다.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 전체를 보고 동네 전체를 보고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전통 사상은 초기 가족 치료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서양의 초기 가족 치료 이론의 기초가 되는 체계론적인 시각과 좀 닮은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5가지 유교, 불교, 도사상, 음행, 오행, 무속신앙과 민간신앙, 우리 전통적인, 물론 여기 기독교가 빠졌는데 전통적인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종교의 민속 종교의 근거한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유교는 그야말로 가족 구성원을 기초로 해서 위계 질서와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명확한 역할과 규칙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교는
군신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예의 종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어떤 관계에서, 틀에서, 전체적인 조화에서,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유교 사상 속에는 찬물도 순서가 있다. 질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선배 후배를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강합니다. 유교는 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회적인 규율과 관습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는 모든 인간과 어떤 조상 또 자연과 인간 모든 것의 어떤 질서와 조화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불교 차원에서 보면 부처가 창시한 불교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상호 오전성과 연결성을 드러내는 연결된 연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세상에서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세상의 삶이 또 뭐 연결이 돼서 저 윤회가 되고 돌고 돌아서 또 언젠가는 수년, 수만 년, 수백 년 지나서 또 나타난다, 살아난다. 서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 연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현생과 전생 또 그리고 살아오면서 자신이 지은 어떤 죄과 죄업에 대한 결과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수련을 많이 하게 되죠. 물론 불교에도 여러 갈래가 있고 여러 파가 있죠. 대성불교가 있고 소성불교가 있고 우리나라는 주로 대성불교가 이렇게 건너온 것 같습니다. 소성불교 태국 같은 데 가보면 태국은 소성불교는 말 그대로 자기 개인의 도를 닦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관점에서 자기 훈련,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이 강합니다. 대성불교는 산속에서 국가를 상대로 그 나라를 상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자비를 베풀고 가르친다. 막 그런 차원이라면 소승불교는 건물마다 작은 이렇게 숭배하는 초라든지 이렇게 숭배하는 곳을 만들어 두고 건물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불교는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 스스로 명상하고 참선을 하고 마음을 수련해서 그렇게 스스로 도를 닦아서 자기의 잘못을 지은 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생명체로 연결되어 태어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라는 것이 있는데 도는 노자의 도덕경이라든지 중국에서 흘러온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인 실제 도, 어떤 길, 여기서 말하는 도는 자기들의 진리라고 생각하겠죠. 도의 역동성과 상호 관계성을 여기서도 많이 강조합니다. 동양의 서상들이 거의 서로 상관관계, 역동, 연합, 전체, 조화,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다른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 곧 건강치 못한 것이다. 우주 만물 자연과 함께 이렇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조화되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면 그것이 건강을 해친다,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위의 실천, 어떤 욕심이나 어떤 탐욕을 버리고 아주 무가 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
또 역수의 논리의 대립지향의 논리 뭐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강조한 보호 사상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 오행 사상이 있습니다. 음양과 오행의 순환이 융합되어서 우주의 모든 측면이 역동적인 형태로 전체 속에서 잘 정의가 되고 기록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죠. 음양 오행 사상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병의 진단과 치료의 기본적인 밑바탕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음양 오행 사상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음양 오행 사상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철학이나 동양 의학이나 풍수, 지리, 역학 이런 데 깊은 영향을 미친 그런 사상이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서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동양 사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속신앙과 민간신앙,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당, 굿이라든지 정령신앙, 무엇이든지 큰 나무에다가 줄을 치놓고 빌고 바위에다 빌고 뭐 하는 모든 생명체의 무생물체까지 그곳에 영이 들어있다고 믿는 그런 신앙 사상이죠. 병이 발생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 주로 관심을 가시게 되죠. 인간 존재를 질서 있는 체계에 통합되는 부분으로 보고 부조화와 불균형의 결과를 병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계 이론과 부분적으로 또 일치하는 서양의 체계 이론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가정이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또 여러 가지 역할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난 우리 현대 가정을 보면 이혼 사유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주로 성격 타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과거 전통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배우자의 부정, 가족 간의 불화, 또 신체적, 정신적 학대 그런 것들도 있고 요즘에는 배우자의 외도가 상당히 또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들이 20년 이상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 이혼하는 건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30% 이상이 이혼 비율 가운데 전체적인 비율 가운데 황혼 이혼의 건수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우리나라 가정이 풍전등화처럼 많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위기 만난 가정들 또 부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의 막힌 여러 가지 장애 또 구조상의 가족 구조상의 장애 문제 여러 가지 가족 규칙 가족의 어떤 대화 구조의 문제 다양한 가족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이론을 접하면서 또 상담의 어떤 실습을 통하여 위기 맞는 가정들, 부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학습이 진행되고 또 발전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문화는 서양 문화하고 많이 다르게 동양적인 사상의 뿌리를 두고 예전에는 우리 대가족 문화였기 때문에 이혼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시아버지 시부모가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갈등을 소리내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또 여성들이 참고 살아야 하는 그런 구조상이었습니다. 주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존 여비 사상 속에서 여성들이 한을 품을 만큼 마음의 한을 품을 만큼 여러 가지 갈등을 그대로 숨기고 안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가족이 거의 다 무너지고 핵가족이 되고 심지어 오늘날 가정은 독신자 가정까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동남아나 중국, 조선족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다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또 결혼도 늦고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인구가 조금씩 증가되고 경제 발전과 사회 안에 좀 더 역동적인 그런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울러 그의 역기능적인 가정의 문제가 많이 파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현대 우리 나라 가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또 전통적인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에 대한 관점을 먼저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차 시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